잘 던질 수 있는데. 어쨌든 해외 출장 중 이례적인 반기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문무일 검찰총장. 지난 1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정면 비판한 바 있는데요. 결국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문 총장. 현행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며 본인의 거취 문제 없이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 대통령이 밝혀도 나는 할 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의 호소와 설득에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청와대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요. 박정화 대표님, 이번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청와대와 여권에서 문무일 총장을 추켜 세웠는데 그 문무일 총장이 지금 청와대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실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검경 수사권 독립이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일종의 항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처음 임명할 때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 조국 수석과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이런저런 안을 만들고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합의안까지 나오는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 패싱이라는 얘기가 계속 쭉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잉태되어 왔던 오늘의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들 시선이 따가운 거에 대해서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되지만 오늘 올라와 있는 그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나 수사권 분리 문제나 혹은 공수처 법안 문제가 과연 문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 기본권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또 의심을 품고 있고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설명을 해서 양자간의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쪽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거 바르다 박 선생님께서 정말 바르게 말씀해 주시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초유의 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우리나라가 15만 명 정도가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검찰은 한 2만 명, 그게 검사가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사실 저같이 일반적인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에서 약간은 좀 의구심 내지는 조금은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찰 15만 명 대부분들 정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는 데는 제가 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탈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다만 이제 그 15만 명 경찰의 모든 분들이 말단 숙련까지 다 우리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통하게 알고 있어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경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경우에는 가끔 놓치를 쉬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검토해보는 수사가 잘못된 점이 있고 미진한 점이 있다 해서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것은 경찰 자체도 훌륭한 기관이긴 하지만 아직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만큼 충분한 역량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틈이 있다. 검찰이 이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검찰의 말은 모두 틀리고 그 힘을 반대로 경찰한테 주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힘만 빼자.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조금 정치적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김배민 박사님, 총선을 앞두고 있고 조국 수석이 부산에 나온다. 그가 부산에 온다. 라는 얘기가 여의도 국회 바닥에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조국 수석이 조국 수석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유일하게 강조했던 게 바로
공수처. 네, 아마도 내년 총선을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촛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을 돌이켜보게 되면 정유라라고 하는 인물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병우 전 수석으로 비롯되게 되는 검찰의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촛불을 들었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이라고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돼서 통과가 되면은 이것들을 주도했던 조국 수석이 결국은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개혁을 해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를 치를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문무일 총장이 계속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경찰 입장에서는 황운하 청장을 비롯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현 정부의 조국 수석 등이 전부 나서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이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검찰의 입장에서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 조직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 있다라고 이 문무일 총장은 여론전에 나서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비단 검사의 검찰 조직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권으로도 회자가 되게 되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